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보는 세계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로 떠나볼까요? 폴란드로 가보죠. 폴란드. 네. 네네네. 어떤 폴란드. 이슈가 있나요? 그 폴란드에서 지난 12일이었죠. 네. 그러니까는 며칠 좀 지났지만 네. 워낙 이제 안 가보던 동네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골라봤어요. 그렇기도 하고 네. 또 이번에 12일 날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결선 투표까지 가잖아요. 이제 예선 하고. 1선 한번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 또 한 번 하는데 네. 1, 2위를 놓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12일 날 이제 대선이 결선 투표가 치러졌는데 정말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었어요. 그래서 51.03%를 얻은 가까스로. 그렇죠. 네. 그 집권당 후보가 네. 현 대통령 네, 두다 네. 대통령이 네. 48.97%를 얻은 그 야권의 트샤스코프스키 후보를 트샤스코프스키가 지금 저 바르샤바의 발음 어렵다. 네, 어렵죠. 티샤스코스프스키. 네, 트샤스코프스키 네. 바르샤바 시장이에요. 근데 야권 후보로 나왔는데 정말 근소한 표 차로 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다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을 한 거죠. 아주 아슬아슬하게. 예. 51.03 대 48.97이면 진짜 몇 표 차이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 표차가 51.03 대 48.97이 네. 뭐하고 많이 비슷하냐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그 8년 전에 치러졌던 선거 있죠. 8년 전. 2012년에 선거가 있었나? 그때 네.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현 예. 대통령과의 아하. 그때 표차가 51.55% 대 48.02%였어요. 너무 비슷하죠. 어허. 그러니까 소수점 그냥 떼어내고 보면은 네, 그렇네요. 51대 48, 49. 네. 네, 뭐 49, 48. 음. 이게 이제 이번 그 폴란드 선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우연히 그럴 네네. 수 있는 그런 건데 음. 우연이라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냥 우연으로 넘길 수 없는 뭔가가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볼까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두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네.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봤을 때 뭐 잘한다는 표현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두다 대통령이 이제 젊은 대통령이에요. 네. 지금 폴란드가 제3공화국인데 3공화국 이래 가장 젊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통령 처음 당선됐을 때 지금 내가 정확한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처음 당선됐을 때 40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40대이거나 50대 초반이거나 아마 예. 그렇게 이제 제가 예상이 되는데 네. 그 어떤 성향이냐면은 이 두다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저 정치 그 정당이 뭐냐면은 법과 정의. 항상 보면 느끼는 건데 모든 정당 네. 이름들은 참 좋아요. 우리는 뭐 민주정의당, 그럼요. 네, 자유당, 네. 당 이름들은 참 그렇죠. 당 이름을 좀 파격적으로 네.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파격적으로 새누리 했다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래 못 가나? 네. 뭐 좀 그런 거 말고 이제 그 깜짝 놀래는 막 그런 당 네. 하면은 뭐 아무튼 법과 정의당의 소속인데 네. 처음 이제 대통령 그 폴란드도 5년제예요. 그러니까는 2015년에 네. 지난 대선이 있었죠. 2015년 대선에서 그러니까 두다 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제 첫 임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 2020년까지 이 5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네. 폴란드의 모든 이 권력 집단을 전부 법과 정의 이 정당 손아귀에 넣는
그런데 이제 권력기관이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이라든가 사법부, 국세, 그러니까 일단 행정부 안에 소속돼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죠. 일을 보다, 하기 위해서는. 그럴 네. 수 있겠는데 네. 사법부까지 이제 사법부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네. 그다음에 언론, 네. 언론까지도 모든 보도라든가 이런 걸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완전 집권 세력 하에 이제 묶어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저의 주관적인 평가는 아니에요. 네. 뭐 그 유럽의 많은 언론들이 이제 그 같이 이제 보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까는 그 폴란드가 그 5년 동안에 굉장히 이렇게 극우화돼 있었다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단순히 극우화가 됐다. 그냥 뭐 우리가 이제 국사 시험 공부 외우듯이 그렇게 끝나버릴 문제가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그렇죠.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네. 폴란드가 제가 아까 제3공화국이라고 했잖아요. 제3공화국,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있었냐? 그 이전에 1공화국, 2공화국이 있었고, 네.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공산 체제가 하에 있었죠. 그러니까는 일당 독재. 네. 그때는 그러니까 그 지금과 같은 아까 제가 법과 정의니 뭐 이런 그런 정당이 없을 때죠. 그냥 공산당 그렇죠. 일당 체제에. 체제일 때. 예. 그랬다가 보통 이제 동유럽이 무너진 것이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제 그때잖아요. 마지막 그 공산당 서기장 야루젤스키라고 하는 공산당 서기장이 그 폴란드도 민주정부로 넘어서는 것이 다행히도 큰 어떤 피바람 없이 잘 자연스럽게. 왔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야루젤스키가 초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네. 민선은 아니고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뽑은 대통령이 된 거죠. 그게 이제 1989년 12월의 일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때 막 다 휘몰아쳤잖아요. 독일 동독도 그랬고 그렇죠. 뭐 비슷한 시기에 소련도 무너졌고 다 비슷한 시기인데 그때 이제 우리 폴란드 정치인 하면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웬사잖아요. 많이 들어본. 네. 바웬사의 승리 그때 막 우리 막 그랬던 언론에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시죠. 바웬사가 이제 원래는 노동자의 노조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율 노조라고 부를 수가 있는. 왜냐하면 노조가 자율 노조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엄청난 시대 상황도 그랬고.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제 그 민주화 물결이 스며들 그럴 때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워낙에 또 이제 그 노조를 잘 운영을 했던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자유연대 혹은 연대 자유 예요 이제 이름이 노조. 그래서 연대 자유 노조를 이끌었던 바웬사가 그 민선으로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래서 2대 대통령이 됐는데 사실상 초대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웬사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의 폴란드의 그 대부분의 정치 세력은 다 바웬사의 동지들의 그 후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바웬사가 이렇게 그 이후로 잘 어떤 그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는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폴란드 공산당 후예가 물론 그들이 색깔을 바꾸긴 했어요. 그러니까 북유럽식의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이름도 사회민주당인데 사회민주당으로 이제 약간 탈바꿈을 해서 그 바웬사 이후로 다시 대통령이 당선. 그래서 10년 동안을 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초반에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것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진영이 그러면은 더 정의냐 이런 거는 따지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 없이 있는 역사 그대로 한번 보자는 건데, 그러니까는 공산 체제 하에서의,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초대 대통령이라고 했던 야루젤스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도 평가가 지금 역사적으로 되게 엇갈려요.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에서 이 바웬사를 억압했던 인물. 그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 겉에 보이는 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인 주장도 그렇고 다른 측면에서 약간 각도를 틀어서 보면은
이 사람 덕분에 피를 안 흘리고 그렇죠. 민주화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산에서 이제 민주화 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렇죠. 넘어올 그렇게 수 볼 수도 있는.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피의 탄압을 했다면 폴란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양면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공산당이 이제 몰락하라 하니까 네. 이들이 그래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북유럽식의 삼인주의를 이제 채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집권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웬사 이쪽은 네. 공산당의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우파 네. 이런 그런 우파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 우리 일단은 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우파 그동안 진영 논리에 되게 지치셨나 봐요. 좀 지쳤어요. 그러실 그래서 것 같아요. 저는 용어 하나하나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지금 주의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네. 저는 갑자기 딴 얘기를 새는데 옛날에 몇 년 전에 한번 우리 공개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이 직업 몇 년 안 할 거라고. 근데 진짜 몇 년 안 하려고요. 이제 그 돼지들하고 살기 싫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이제 진짜로 같아요. 이제 그만 얼마 안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바웬사의 후예들이 다시 10년 동안 이제 저 뺏겼다 그랬잖아요. 네. 권력을 다시 집권을 한 것 이것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인 그러니까는 아까 반공주의에서 시작했다 했죠. 그러니까 반공주의, 그 다음에 민족주의적이고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더 완화된 그리고 좀 온건한 그런 그 우파 이 두 개로 이제 갈라진 거예요. 첫 번째의 경우가 그러니까 좀 더 극우 쪽으로 가 있는 그 후예들이 아까 말씀드린 법과 정의 정당 소속 그 사람들이고 두다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카친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요. 근데 카친스키가 둘이에요. 쌍둥이 형제 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둘이 그 만든 정당이 이제 그 법과 정의 정당인데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그 좀 더 온건한 그런 우파 정당을 만든 세력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그 투르크라고 하는 유럽 이사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유럽의 집행위원회가 있잖아요. 회사로 치자면 이런 거죠. 회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 CEO가 있고 회사를 운영을 했잖아요. 거기 말고 이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인들. 그러니까는 집행위원회 여기 말고 이사회 그러니까 정상회의의 의장 도널드 투스크가 아니라 투스크. 투스크가 이제 그 의장을 한번 했었죠. 근데 그 사람이 만든 정당이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온건한 우파 정당 이름이 시민연단이라고 플랫폼 시티즌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영어로 하자면 시민연단. 그래서 이제 그 두 세력이 폴란드의 그 정치 세력으로 이제 양대 세력으로 이렇게 온 거죠. 그리고 아까 두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과 정의 쪽이었고, 그러니까 결국 바웬사 계열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 조금 더 극단적인지 아니면 조금은 좀 완화되어 있는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법과 정의냐 시민연단이냐 이렇게 좀 당이 나뉘어졌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한 것이 지금까지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산당의 후예는 이제 완전히 몰락을 했고, 그러니까 현재 그 폴란드에는 우파 정당밖에 없는 거죠. 다만 정치 이념적 차원에서 말고 사회학적 차원에서 보자면 다시 말해서 어느 사회나 진보나 보수는 있잖아요. 그 차원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진보 보수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간혹 왜 우리나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파냐 좌파냐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념적 차원에서 말고 사회학적 차원에서는 좌파가 맞아요. 왜냐하면 어느 사회나 좌우 간에 좀 더 개혁을 빨리 하자는 쪽, 그러지 말자는 쪽이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폴란드에서도 시민연단이 약간 좌파야라고 좌파 쪽이고 극단적 우파를 표방하는 법과 정의가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더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 그 지난 12일 선거에서 그러니까 시민연단 후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려운 이름. 트샤스콥스키 네. 그 바르샤바 시장과 네. 현임 그 두다 대통령 법과정이 네. 둘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지금까지 폴란드 지형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은 2015년 선거 이후로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재임에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두다 네. 대통령이. 그러면 재임 지금은 이제 올 이제 8월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돼요. 아직까지는 이제 첫 번째 임기 중인 거죠. 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네. 하면서 이제 그 모든 그 뭐 사법이나 언론이나 장악을 했다. 행정에서의 어떤 그것들을 법과 정의에서 좀 다 이렇게 장악을 하는 상황. 그렇죠. 그 장악을 하는 과정에서 있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참 메커니즘이 참 그래요. 가장 손쉽게 권력을 얻고 네.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그 다수의 포퓰리즘을 자극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 포퓰리즘이 제가 이제 그 정의를 자주 내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국민의 주권, 그러니까 그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주권 의식은 없고 시혜적. 단지 권리만을 그렇죠. 주장하고. 그러니까 주는 쪽에서는 시혜라고 할 수 있는 네. 받는 쪽에는 수혜라고 할 수 있는 수혜적. 나 뭐 좀 없어? 줘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할 때 보면 꼭 뭐 해드리겠습니다. 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쪽 찍자. 이게 이제 그런 건데 이게 포퓰리스트죠. 주인으로서는 저걸 주는 것이 맞나 틀리냐 이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난 주인 그건 됐고 난 모르겠고 하여간 난 많이 받으면 좋아.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렸어요. 법과 정의가. 네. 뭐 국민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되는 40몇 %가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돈 지원금이라든가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코로나 관계 없이 그냥 지원금 뿌리고 막 그렇게 했었던 거죠. 네. 국민들은 좋아하죠. 그거. 그러니까는 포퓰리스트 현 그 법과 정의가 포퓰리즘 정당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혜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먹을 거 없나 그 권리만 생각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다수의 아까 말씀드린 것 다수의 포퓰리즘이래 다수가 좋아할 만한 것. 다수만 얻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승리하잖아요, 민주주의에서. 그러면 다수가 좋아할 만한 것, 다시 말해서 소수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남자 중심으로 이 정책을 운영하는 게 유리할까요? 여자 중심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남자 중심이 유리하죠. 남자들이 더 다수일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적으로 다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권력의 힘에서 다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적 소수자 있잖아요. 네네. 그들 친 게이, 친 레즈비언 쪽으로 정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도움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 철저하게 이제 배척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정신병자 취급하라고. 아이고. 그러면 이게 항상 먹혀 들어가요. 네네네. 그리고 외국인을 그러니까 좀 난민을 수용해야 먹혀 들어가요? 아니면 배척해야 먹혀 들어가요? 배척해야 먹혀 들어가죠. 철저하게 이거. 이렇게 하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포퓰리즘을 철저하게 이행을 해온. 그렇죠. 그것이 두다 대통령이고 사실 그리고 두다 대통령 힘도 별로 없어요. 네. 그 법과 정의의 정당이 사실은 왜냐하면 이 폴란드가 네. 이원 집정제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원 집정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도 있지만 내각 총리의 힘이 또 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제하고 다른 거죠. 네. 프랑스식 대통령제와 비슷하지만 프랑스식 대통령제보다도 내각에 더 힘이 조금 더 있는. 그러다 보니까 법과 정의 힘이 거기에 그 대빵이 사실은 대통령보다 더 힘쓸 수도 있는 그런 네네. 그런 나라다 보니까 사실 두다 대통령도 좀 질질 끌려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법과 정의란 당이 이제 그런 당이에요. 그런 철저한 그 포퓰리즘적 그러면서 이제 항상 승리를 해왔죠. 그러면서 이게 잘 먹혀 들어가거든요. 네. 이것이 주변 국가들로 퍼져나가고 이것이 현재의 동유럽 국가의 그 포퓰리즘 정세가 된 거예요. 극우적 상태로 조금 막 가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다는 거죠. 잘 먹혀 들어가거든요.
근데 물론 자, 우리 8년 전 선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8년 전에 아주 근소한 표 차로, 그러니까 그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8년 전 그 전 선거를 네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당선됐을 예. 때, 그때 이제 그 민주당 계열 입장에서는 당시는 이제 열린 우리당이었지만, 네네. 이제 정권을 뺏긴 거잖아요. 네. 근데 정권을 뺏긴 것이 그 뒤로 이제 국가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네.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이런 것들이 많았죠. 네. 왜냐하면은 온 국토가 이제 다 들쑤시고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저 저걸 다시 되돌려야 되나, 저것도 그럴래도 돈 드는데 네. 그런 상태잖아요. 어쨌든 범죄자를 그렇죠. 대통령으로 만들어 놨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 반대 야권에서 뭐라고 할까요? 결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했고, 네. 그러면서 선거를 했는데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2012년 선거였고, 네네네. 그게 지금 현재의 폴란드의 2020년 선거하고 너무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서 그 법과 정의의 어떤 그러니까 폴란드의 법과 정의 당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법과 행정과 언론을 다 그 당 아래의 모든 것으로 이렇게 포섭을 해서 묶어놨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잠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 떠올랐어요. 네. 뭐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좀 비슷한 꼴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우연히 그 전에 이 또 5년을 생각을 해보면 또 전에 두다 대통령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모습과 좀 비슷하고 그리고 현재 어찌 보면 그 폴란드가 우리 정치 상황을 좀 잘 알고 있을진 모르겠으나 현재 이 두다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이 모습이 흡사 앞서 말씀해 주셨던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던 그 모습이랑 물론 여기는 같은 당의 같은 인물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랑 조금 묘하게 이렇게 좀 비슷한 닮은 꼴로 느껴져요. 제가 이제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이 퍼센테이지가 비슷하다. 근데 그게 우연일까라고 이제 했지만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연이 아니다. 그런 것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그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KBS 사장 강제로 끌어냈고 뭐 언론 장악을 해가면서 그 당시 정현주 사장님이셨습니다. 예,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사장님이 나오시는 저는 정말 동명이인이어서 굉장히 그때 뉴스를 많이 봤는데 되게 다양한 뭐 이런 그 항목들이 막 나오는데 그것만 기사화가 되고 나중에 무죄를 받은 그러니까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진짜 1도 없는 거예요. 지금 조국 장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동명이인이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더 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보도 자료나 뭐 조그만 기사에는 언급이 되는데 그게 아무도 매체에서 실어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떡하지 막 속상해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좀 얘기가 접기로 했습니다만 그랬었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이제 그때 2012년 선거가 지금 2020년 폴란드 선거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것이 야권이 이대로 나라를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통합을 해서 해봤지만 결국 아까운 표차로 졌잖아요. 그랬을 때 그 뒤로 어떻게 됐는가? 사실 이게 좌우 어떤 진영을 떠나가지고 국론 분열이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 이유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4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다시 바뀌었죠. 이러면서는 이제 양쪽이 완전히 더 이상의 타협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이 받쳐가지고 물어뜯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는 사실 그때는 몰랐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몰랐죠. 이 정도까지 국론 분열이 심하게 될 줄이라고는. 그런데 지금 이번 2020년 이 폴란드 선거가 끝난 직후에 2020년 그때가 이제 7월 12일이었죠. 선거 끝난 직후에 유럽의 유력 언론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나오는 것이 폴란드 대선에서 대통령은 하나인데 국가가 두 개가 됐다. 두 개의 폴란드.
전부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도로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네. 정도까지 근데 제가 좀 자세히 들어가서 이렇게 좀 가까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경고음을 울려야 되는구나. 오히려 지금 그 유럽의 유력 언론들 그들의 해안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 우리는 이미 베린 몸이 됐는데 폴란드 이 경고하지 않으면은 8년 후에 우리나라 꼴 난다. 그 지점을 언론들이 잘 지적을 하고 있구나. 그 대목이 보이더라고요. 참 여러모로 우리가 다양한 그 정치 지형에서 네. 보면 이게 세계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그럼요. 느낌이 다시 한번 좀 드는 대목인데 네.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것에 좀 합당한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2012년 네. 이때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2020년 대통령 된 사람이 두다죠. 두다, 예. 이 두다 대통령이 네. 지금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 국민 통합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다 너무 심각하거든. 네네. 그랬을 때 정말 이 두다 대통령 본인이 보기에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정말 국가를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 2012년 8년 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뒤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본다면 네네. 국가가 어떻게 운영이 끌고 나가질 거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거라는 것을 이 방송이 보시지 않겠지만 한국말을 모르겠지만 네. 봐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긴 한데 네. 남의 걱정 뭐하러 지금 네 걱정이나 이렇게 네 걱정 남의 걱정이 아니고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국가의 일이 결국 국가의 일만이 아니라 그렇죠. 인간의 일이라는 네네네. 결국은 똑같아요. 예. 마치 전 약간 어찌 보면 이렇게 좀 데칼코마니처럼 이런 닮은 꼴의 어떤 정치 상황을 본 것 같은데, 자 오늘 또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에 또 시사하는 점도 있으니까 네. 한번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폴란드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본 세계에서 다뤄봤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